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시죠? 예. 저희 의무 매칭해야 되는 보건복지국 인건비마저도 360억 정도 매칭 못한 상태고요. 또 앞서 심의한 여러 부서들도 저희들 인건비가 8개월 정도 분까지밖에 계산이 못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나눠주신 100대 마을 정원 총괄표를 보니까 약 81억 원 정도가 2024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 예산까지 반영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근 64억 원 정도 썼다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게 단순히 정원 경관 개선만 한 게 아니고 유지 관리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2026년에 16억이에요. 정원만. 저희 지난 3차 추경 때 세종시에 4억 6천이 없어서 4억 6천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근데 읍면동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구에서 이거를 세우게끔 하신 걸까요?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하겠다고 세우신 걸까요? 우리 대평동 같은 데는 지난번에 티슈도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넣는다고 했었었는데 26억이 이번에 또 정원 관리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신 것들에 보면은 각 읍면동별로는 위원장님, 네. 뭐 동촌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동촌동에 보면 어린 왕자 정원, 물빛 정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조성되었던 환경 속에서 이제 어린 왕자의 어떤 그 조형물을 갖다 놓으면서 살짝 거기다가 이제 꽃 같은 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들어갔던 비용들이고요. 이래저래 옛날서부터 일정 부분은 복합 앞이라든지 꾸몄던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은 복합 앞 부분을 백대마을로 정원을 갖다가 이제 꾸미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래저래 들어가던 소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좀 해주시면 일부 이제 추가된 백대마을 정원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 동촌동을 말씀하셨으니까 좀 볼게요. 아마 어린 왕자 정원을 조성할 때는 예산이 한 1,300 정도가 최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년, 26년 계속 4천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궁금한 게 지속적으로 화초를 심기 위한 비용인지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백대마을 정원을 갖다 추진을 하던 안 하던 그쪽에 소요되는 그 정원에 관련된 그 소요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꾸며놓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이제 시민들이 보기 좋게끔 꽃을 갖다 조금 더 추가를 갖다 했을 뿐이지. 애시당초 그 관리를 갖다 해야 하는 그런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비용이 최초 비용 대비 매년 3배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최초에 이 금액이 시설이나 정원을 만드는 가격이었다면 25, 26년은 여기다 화초를 더 심는 가격인지 유지 관리 비용인지가 궁금하다. 24년에 더 추가적으로 조성을 갖다가 지금 하는 건 없고요. 백대마을 정원 전체 복범 앞에 정원을 갖다가 이렇게 화단을 갖다 꾸몄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꽃을 심고
관리하는 뭐 유지관리 비용이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지관리 비용이 대다수라고 하면 저희 시 뭐 일부는 뭐 네네. 시설물을 갖다가 설치하는 비용도 들어가죠. 네, 저희 시 정책, 그러니까 만약에 유지 관리 비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시 정책은 다시 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도 22년도에도 제가 기억이 이제 정확하게 나지 네. 않습니다만 15억에서 14억 정도가 관리 및 뭐 이러한 뭐 정원, 제초 뭐 이런 부분에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을 갖다. 읍면동별로요. 예, 아니 전체적으로요. 읍면동. 네네. 지금은 이제 그때에 비해서 읍면동이 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났기 네, 때문에 네.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꽃도 심고 하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난 3차 추경에 4억 6천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추경을 하는 게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4억 6천을 메꿔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24개 읍면동에 이렇게 정원이 생기고 뭐 어떤 치유의 목적이건 정서적이건 간에 시민들과 주민들이 네, 함께 할 수 있는 건 좋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여 최초의 비용 대비 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3배씩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 현재 재정 구조로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금액이면 읍면동에 정말 필요한 것들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비고에 국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이 국비가 어떻게 된 예산이고 왜 이 특정한 몇 개에만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저희들 읍면동 예산 심의하면서 자치분권 특별회계서부터 시작해서 네, 세심하게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출해준 거는 24년도 만들 때 계획인 거예요. 네, 24년도에 계획 그 후로는 안 만들고 그 당시 추정치로 해서 계획을.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백대마을 정원 조성 계획이 24년도에 이제 처음 추진할 때에 그때 수립했던 계획을 갖다가 이제 제출을 한 것으로 여러 가지 뭐 예산 들어가는 수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요. 네. 뭐 일정 뭐 국비를 갖다가 뭐 이제 그 백대정원 마을을 갖다 이제 조성을 갖다 하는데 국비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각 읍면동장에서 머리를 좀 주고 써서 그렇게 이제 했던 그 계획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왜 특정 저희 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네. 저도 지금 이제 확인을 좀 한번 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네, 그다음 질의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자료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을 안길 도로 확포장 사업들을 대부분 다 담아 주셨더라고요. 이게 정말 읍면 지역은 농로라든지 농사하시는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 같은데 올해 그래도 자치분권 특별회계에는 많이 태워져 있습니다. 근데 조치원은 콕 집은 건 아니고요. 첫 장에 조치원이라서 좀 열어서 봤는데 꽃식재 비용이 또 올라와요. 계속. 제가 그 작년에도 심지 말라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공간에는 저도 공감하고 특히 조치원역 주변에는 타시도에서 또 오시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도시의 이미지에 대한 또 제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은 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바람숲길 조성사 조경 관련해서 페이지가 1억이 올라온 게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이게 면장님들, 읍장님들, 동장님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시고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서 사업하시는 걸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동을 보면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LED 사업, 그러니까 조명 사업, 그리고 꽃식재 사업이 거의 동등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좀 줄여서 진짜 시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그 꽃식재가 주민수건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늘막 하나도 사실 달기 쉽지 않은 지금 형국에 매년 3천만 원, 기본 금액이 거의 3천이에요. 그리고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데가 있잖아요. 조천변은 차라리 조금 더 저는 올려서 관광객이 거의 조천변으로 몰리는데 조천변에다가 오히려 더 멋있게 하고 집중하고 외적인 부분은 다른 형태의 금액을 좀 쓰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페이지 246페이지 보면요, 제가 지금 지도를 찾아보니까 제가 조치원에 살지 않아서 명확하진 않지만 이게 바로 경부선 철로 옆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원리 141-59. 과연 이게 정말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는 공간인가가 좀 네,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뭐 여기 보면 원리도 있고 평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 100% 1억이에요. 신규 사업 안 한다고 공포는 계속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이거? 복권 수리 부분을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갖다 좀 네. 해주셔서 일정 부분 많이 전체는 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정 부분을 갖다가 좀 반영을 갖다 좀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방향을 좀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정원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정원 막 계속 이제 꽃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보람동에 메타스카이어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네. 거기를 이래저래 이제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면 되겠어요. 대부분이 그렇고요. 다만 이제 조치원 아까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효과가 있느냐, 이제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규모 이제 자치분권 특별회계에서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과 마을계획 사업은 일단 이제 시민들이 이제 아마 주민들이 제안을 갖다 한다든지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읍면동장 그것을 이제 반영을 해서 예산을 갖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반영을 갖다 하는 것으로 지금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하신 조치원 도시숲 경관개선 246페이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한번 조치원 읍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는 면지역하고 조금 다르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 기반 사업이라고 하죠. 어떤 용루나 배수로, 마을 안길 그런 사업이 상당히 적습니다. 전수 작년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수 받은 그 전액을 다 주민 수건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그 조치원은 어떤 조치원역이 있기 때문에 조치원의 뭐 세종시의 관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좀 일반 생활 기반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경관 또 환경 또 그런 사업도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1억의 신규 사업은 그 바람숲이라고 있습니다. 족전 네. 역 옆입니다. 근데 그 상당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조성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정원이 있습니다. 그 문화정원이 있는데 그 상당히 좋은 자원임에도 지금 잘 가꾸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 그 중점적으로 거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가 돼서 결정이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천변 그 봄, 가을로 9천만 원 그 하천변에 조성을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요. 내년에는 그 8천만 원 더 들여서 그 단연생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조천변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금 그 정원 사업에 우리 24년도보다 좀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작년에 그 9천만 원을 주민 수건 사업 쪽으로 우리가 배정을 해줘서 올해는 그 마을회관 보수 측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경관 조경 쪽에서 좀 느는 건 우리가 제초에 있어서 올해 9천만 원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분권에서. 그래 조금 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관목이라든지 꽃을 식재했을 때 물론 이제 조천변이나 이제 약간 들풀 같은 게 나는 걸로 예제초를 하는 건데, 꽃 식재도요 단연생으로 가면 처음에만 좀 투입을 하고 한 2, 3년 정도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경비로만 해도 되는 건데, 말씀처럼 단연생을 심는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다행이고요. 대부분 초년생이라든지 뭐 계절꽃, 거의 대부분 계절꽃 식재 하시거든요. 그럼 연 4번 정도 이 사업이 돌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금액들이 제가 왜 변함이 없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요. 작년도랑 추경에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교통섬에다가 나무든 꽃이든 심으면 안 된다, 안전상의 문제로 인한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240페이지에 결과적으로 원형교차라 교통섬에 또 식재가 돼요. 이거 운전하시는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께서도 느끼실 텐데 되게 위험합니다. 이거 지금 소담동변에도 큰 느티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문제는 가운데서 뭐 교통섬도 문제예요. 근데 가운데 관목을 식재해놨거든요. 이 높이가 승용차 운전자들한테는 눈높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건너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성인은 어느 정도 보이는데 아이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경관에 대한 부분은 좋다 이 말입니다. 경관 중요하죠. 도시 미관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걸 심다 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되게 민감하거든요. 특히 교통섬에 관목이나 나무, 큰 나무가 있으면 상대 맞은편에서 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잘못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섬이나 이 원형교차로에는 사실 뭘 막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경관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교통섬이 너무 횡하다 보니까 여러 형태, 지금 심지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도 다 뽑는 상황이에요. 교통안전에 대한 표지판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교통선만큼은 그 부분을 없애야 된다라서 빼는 중인데, 우리 시는 나무 심고 꽃 심고 있어요. 교통섬에. 과연 그게 경관에 큰 의미가 있냐라는 게 1차적인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천변 관련해서는 오히려 금액이 줄어요. 사실 우리 시의 가장 큰 관광 코스 중에 하나인데, 벚꽃길도 잘 돼 있고 여러 형태의 잘 돼 있는 부분들을 또 줄여놓고 분산되거든요. 결국 이 관광객들이든 우리 이 신도심에 있는 분들이 원도심으로 구경을 가실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조천변으로 가시는데, 오히려 조천변은 줄고 또 새로운 곳을 확장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주민분들의 수건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일종의 그 주민투표 하시면 투표율 몇 프로인 줄 아시죠? 거의 2%대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주민의 대표인가라는 것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한 50% 이상 투표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할 말 없어요. 읍면동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동을 위해서 뭔가를 투표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걸 반대합니까? 주민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사업인데. 근데 주축으로 보면 저도 제 말이 100% 맞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공간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럼 그 투표율이 맞냐는 거죠. 2%가 나머지 98%를 대변할 수 있냐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민 참여를 계속 높여달라는 얘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어찌됐건 시민분들이 뽑아주셔서 저희가 여기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사실 여기 시민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오히려 주민 참여도가 좀 낮다 보니까 소수 인원이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주민 투표율을 자꾸 높여주시고, 읍면 지금 위원장님, 읍장님들한테 제가 감사한 게 마을 함께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한테도 뭐 저희도 동지역 의원이긴 하지만 읍면에서도 저희한테도 민원이 있거든요. 마을 함길, 뭐 농로 이런 부분들. 근데 지금 다 훑어보니까 대부분의 지금 주요 사업들이 다 마을 함길 포장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는 마을회관 위주로 좀 해주셨다면 지금은 또 이렇게 마을 함께 사업을 좀 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동장님들도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가 동에 특색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밀동을 예를 들면 해밀동에 처음에 마을 해밀동에서 큰 간판이 생겼거든요. 많은 동에서 지금 따라해요. 근데 저는 맞다고 봐요. 타시도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가 어느 동입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조형물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특색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디 동에서 시작이 하니까 어느 동도 따라하고 보면 예산 다 훑어보니까 그 사업이 많아요. LED로 펴져 있는 그 동에 대한 간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말하면 좀 이상했지만 아무튼 각 동에 되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아마 동장님들이 더 잘하실 거고 사실 그늘막 하나 설치하는 것도 되게 어렵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린 게 동장님들 풀비를 좀 더 주세요. 긴급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들. 근데 그 금액들이 축제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늘막 내지는 진짜 어르신이 많은 동네에서는 벤치를 조금 더 설치해 주신다든지 그 벤치도요. 그늘막이 저희가 진짜 가로수가 안 좋다 보니까 그늘막을 설치하지 않으면 햇빛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치행정구 건 아닌데 면지역에 가면 이 버스 정류장 가림막도 없어요. 어르신들 앉아서 버스 기다리시는데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머리 타겠다고. 그런 형태에 있는 것들도 버스 정류장이 안 되면 자치행정국에서 면에서 충분히 설치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섬에 대해서는 그런 안전을 좀 염려해서 지금은 이제 단연생 그 맹문동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식재를 하고요. 그 계절꽃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천 같은 경우는 역전 또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중목 이따리 그런 데만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천변에 좀 예산을 줄였다 말씀하시는데 그 들꽃 정원하고 그다음에 관광 자원을 확충해서 그게 조천변에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7천 또 예산은 올해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숲길하고 문화정원은 어떻게 보면 조천읍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구도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쪽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문화정원 같은 데 참 자원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신규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을 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읍면동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하는 거 맞나요? 지금 마을계획 사업하고 네. 소규모 주민 수원 사업에 이제 대부분이 포함이 돼 있고 뭐 일부는 뭐 일관하게 예산도 아마 편성이 돼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소규모 주민 수원 사업하고 마을계획 사업은 이렇게 주민총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거쳐서 그렇게 저기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백대정원 왜 주민 설명회 다니시죠? 네. 백대정원 관련해서 왜 주민 설명회 다니시냐고요? 정원 관련해서. 백대정원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를 네. 다닌 저희가 주민 설명회 지금 네. 동별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읍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아마 그 정원도시과에서 네. 새로운 정원을 갖다가 이제 선정을 해서 정원을 갖다 꾸미는데 네.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그 이제 그 신청을 받고 그 안에서 이제 그 국비 요건에 맞는 그런 그 저기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백대정원은 거기 들어가는 게 예, 아니고요. 저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작년도에는 뭐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 전체가 조금 깔끔한 이미지와 함께 흘러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뭐 복합 앞에도 좀 단장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추진을 좀 했고요. 지금 현재는 예산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복검 수리도 이제 자꾸 이제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아까 마을 함께 뭐 이런 민생 현장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방향을 갖다 지금 갖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갖다 드린 상태고요. 네. 요거는 아마 백대마을 정원 관련해서는 현재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뭐 기존에 조성되었던 부분에 대한 그 뭐 관리 정도 측면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100대 정원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예산 투여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예산은 정원도시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제 네. 말씀드렸다시피 복검 앞에 이래저래 그 관리를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제 꽃밭으로 꾸며놓고 네. 이제 정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네. 갖다 하기도 한 측면이 되게 많거든요. 네, 국장님 하나만 보실게요. 설명서 보면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 조정권을 사실상 행정에서 무기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 예산 심의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를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의회의 정책적 판단을 우회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희들 정원도시 박람회가 예산이 삭감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시의 예산이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 보자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부합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이 삭감되고 우리 세종시가 정원도시라고 해서 지특 포괄적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산림청하고. 그래서 정원도시라는 이름으로 296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하게 돼요. 25년, 26년에는 3억씩에서 용역으로 국비 3억, 12, 3억으로 했지만 저희들 지금 예산할 때는 그걸 보이지 않게 본 예산에 올리지 않아요. 그럼 그 예산을 어디다 뒀냐? 각 읍면동에 있는 정원에다 둡니다. 그리고 용역에 보면 100대 정원이 나와 있고요. 요 100대 정원 내주신 거에 생활 속 정원은요.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 정원, 생활 속 정원, 일상 정원이라고 해서 용역에 담으셨더라고요. 그것들이 지금 여기에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선요 국장님 설명드릴게요. 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게 정원도시 기본 설계 수립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시민 참여형이라는 정원으로 해서 80개를 만들어요. 시에. 공공형 정원으로 20개소를 조성하고 기본 설계합니다. 정원 도시란 이름으로, 마을 정원이란 이름으로 24개 읍면동에서 정원을 만든 것처럼. 그리고 나서는 주민 설명회를 거쳐요. 권역별로. 그걸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있는 정원들을 2023년 10월부터 추진한 걸 가지고 지금 이 정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읍면 동장님들이 이걸 순회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셔도 이 기본 계획이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이 로드맵에 들어가 있던 것도 세lum동 정원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별 가이드라인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추진 계획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지자체 전체 행정구역에 이렇게 읍면동 이상의 예산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커뮤니티가 한 것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민참여형 정원과 공연형 정원으로 구분 짓고 예산을 막대하게 투여해야 되는 예산에는 테마 정원과 일상생활공원이란 이름으로 정원 도시에 투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 전체 행정구역에 24개 읍면동의 정원 도시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시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정원 박람회가 어렵다라고 했던 것들을 정원도시로 우회시켜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형. 그런데 아까 우리 조치원 읍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일상정원 조치원. 네, 지금 정원 설계하고 있는 1억은 정원 도시의 일상 정원의 한 일환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게 안이 나와 있어요. 시민 참여형으로 해서 읍면동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정원, 설치 시설물 해라, 식재 계획 수립해라, 정원을 조성해라. 이런 것들은 실시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연구 용역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 용역에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해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네, 보시면 24개 읍면동네 유유부지 빈터 기존 정원 이용해라. 저희들 이 정원도시 기본 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디 읍면동에 뭐 할지. 지금 이거를 우리 읍장님 나오셔서 주민들이 원하셔서 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들 2024년도에 예비비 절반 줄이고 재난관리 구호금 지방채 발행해서 현재 예산 운영했습니다. 3차 추경 4억 6천만 원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올해 예산 735억 원 이상 지방채 끌어다 쓸 때까지 다 끌어다 썼는데 예산이 없어서 보건복지급 의무 매칭 360억 못합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설명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필요로 했다.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했다. 라고 하시는 거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산이 부족해서 복검 수리를 먼저 하도록 복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는 거랑은 약간은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이런 정원도시에 대한 과정을 다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고 행정부에서 내려왔으니 아마 정원을 만들으셨을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 정원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의원들이 최근에 진짜 한 장 한 장 다 보고 있는 이유가 이 책장을 넘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 예비비 절반 줄여서 재난관리 구호금조차도 지방채로 전환하고 저희들 현재 통합안전기금을 부채적 자금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하면 1조 200억 원이 현재 빚입니다. 부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시의회에서 국제정원 박람회에 대한 것들을 시기적으로 좀 길게 바라보자라고 해서 삭감을 했던 건데 이 의회에서 조정을 했던 것들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여주셨던 자료는 정원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특회계 관련된 사업이고요. 우리 읍면동 이번에 들어오는 예산에 그 관련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원도시과에서 그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원도시과에서 이제 답변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우리 읍면동 예산은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 이제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 축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절약하고 읍면동 복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편성을 갖다가 마을 안길 수리하는데 이런데 편성하는데 이번에 주안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고 계신 거 또 그것들 행정부에서 열심히 함께 노력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정원 관련해서 국장님 모르시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의 네. 정도만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백대마을 정원 관련해서는 국제정원 도시의 어떤 분위기와 전체 도시를 갖다가 환경 조성을 갖다가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읍면동에서 이제 같이 이제 나섰었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 상황을 고려를 해서 복검 수리라든지 마을 안길 가급적이면은 김영현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다시피 축제 예산이 이제 조금 과한 측면이 좀 있어서 올해는 제가 이제 조정을 갖다 좀 하지를 못했고요.
내년도서부터는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개선을 해서 좀 더 뭐 수리라든지 가장 필요한 예산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좀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방향을 얘기를 했고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하게 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좀 자료 좀 제출 하나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있는 정원이 최소한 유지될 수 있으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읍면동별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저- 이제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마을에 뭐 예제추라든지 그 동안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메타스퀘어 현재 정원 만드신 거예요. 현재 정원. 메타스퀘어 길 갖다가 관리 같은 경우를 이쪽 네. 정원 쪽으로 막 포함시켜서 이제 관리를 갖다 좀 하게 되고요. 막 네, 뭐 네. 이러한 혼재되어 있어서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뭐 백대마을 정원이다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을 갖다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원 관련해서 뭐 예산을 갖다 다 제출을 갖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최소로 이 정원을 현재 있는 정원들 관리해야 되는 것들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가 드는지 각 읍면동별로 좀 산정해 주시면 저희들 읍면 동장님들이 정말 복컴에 어려울 때 예산 쓰실 수 있게끔 그것도 다시 살펴서 확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산 다시 재분배하는 것까지도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